여기.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시간을 해서 스마트 푸드 팩토리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한 50분에 지금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마지막 시간은 저렴한 로봇을 활용한 식품 산업의 로봇 활용 사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 6시부터는 질의응답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우리 이대리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스마트 푸드 팩토리의 핵심이 이게 열제어입니다. 이 열제어가 뭐냐? 내가 찾아봤더니 식중독의 위험은 열악한 온도 조절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온도계 확인하는 거, IoT 시스템에 의한 자동 모니터링 등 식품의 온도를 관리하는 그 메커니즘이 있더라도 필수 위생관리 기록이 없이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품 안전 구축을 소비자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온도 제어와 함께 온도 기록 테이블을 생성하고 출력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음식점에서 있어서의 생산 설비, 환경 관리에 관한 연결하는 상태가 전부 IoT가 해결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도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관리에서 온도 제어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열하고 또 냉각하고 저장하고 하는 거. 그래서 식품위생관리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온도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중독을 예방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제조 공정, 유통 및 보관에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 식품의 온도 관리와 리스크에 대한 가시화를 이런 도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온도 체크하는 거 시간별로, 그 다음에 여기 또 30분 이내에 뭐 50도, 그 다음에 뭐 이때 보관할 때 온도 뭐 등등 해서 이런 거를 온도 제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센서도 상당히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 관리 기술, 그래서 수동 온도 제어는 효율성과 실내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장 생산 라인의 경우 식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품의 온도 및 과열 상태를 지속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품 제조 산업을 위해서 팩토리 테크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헬스업 시스템 지원, 직원 교육 서비스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품 제조 산업에서는 품질 관리 기록이 거의 항상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헬스업의 위험 분석, 그다음에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이런 것들이 제도화로 인해서 현장에서 기록되는 부담이 더욱 커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 기록은 크든 작든 간에 자연스럽게 아주 종이에도 또 기록되고 또 이런 태블릿도 이렇게 정리해서 디지털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중복돼서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온도 관리의 장단점도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햇삽에서 뭐 이런 것들 운송 또는 보관 중에 제품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이렇게 방지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단점은 돈이 든다는 거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온도 관리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것도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도 해야 되고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포인트는 운영과 관리의 오류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작업 표준서 작성이 또 필요합니다. 거기에 온도 관리 시스템의 기본 작동, 화면 판독 방법, 온도 확인 간격, 담당자, 이상 발생 대응 방법들을 요약해서 누가 운영자가 되더라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온도 경영 시스템에 대한 필요한 환경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 관리 시스템이 설치된 네트워크 장비, 통신 환경, 단말기의 사양들을 좀 운영 관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서 생산성 높이는 포인트는 위생 관리를 처음으로 먼저 시각화를 하고 냉장고, 냉동고의 온도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IoT는 보관 냉장고의 온도 제어를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과 보이는 같이 클라우드로 전부 지원하는 것들이 또 일본 쪽에는 전부 이렇게 클라우드로 다른 그 데이터 같은 것들 전송하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햇삽은 뭐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구매, 조리 과정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조리 과정, 제조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한 번 아닌 지속적인 그러한 모니터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뭐 중소제조기업들이 좀 한번 내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요거는 내가 지금 현재 그 중소기업 그 스마트 팩토리 기술 컨설팅 하면서 도와드리는 회사들에, 근데 주로 그 스마트 햇삽 이 구축도 이런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만약에 D사라고 그러면은 10년 후, 5년 후의 미래 모습, 큰 빅 피처를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것도 한 문장으로 숫자가 나타나도록 구체화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대표이사랑 임원들, 뭐 이렇게 팀장들 해서 같이 작성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도했던 회사인데, 저기 그 오산에 있는 대업이라는 공구 회사인데, 개선 전에 이런 내용들을 3.5S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후로 비교해서 뭐 상당히 그 로스를 줄이는 그런 쪽의 개선 활동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몰 스타트, 그러니까 빅피처 5년, 10년 후의 모습,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각계 전투로 스몰 스타트로 이렇게 개선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제에 넣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이제 큰 그림, 작은 그림.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 이제 그러니까 그 식품 제조업체를 지원할 건데, 이 적정 기술을 감안한 저렴한 데이터 시각화, 이거를 좀 저렴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 Q유니텍도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어떻게 하면 또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저렴한 센서를 활용한 단계별로 공정비료 실시간 모니터링, 알림 기능 추가 이런 것도 좀 비용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성 향상의 그 자동화 설비 이런 구축 등에 대해서도 적은 비용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스마트 햇삽 구축이 어려운 10명 미만의 식품 제조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시각화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식품 제조 공장의 시각화란 뭐냐? 결국 식품 공장의 시각화라는 것은, 시각화 시스템은 도입하고 생산 진행률, 손실률 수율, 출하 결과, 재고 상황,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를 정량화하고 시각화하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정보 획득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보이지 않는 불안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개선 활동을 바로 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재고 유지, 수율 향상, 생산 향상의 이슈를, 문제점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각화를 우선 좀 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금주의 가동 실적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비상정지가 많은 것은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정지한 그 설비가, 생산 설비가 정지한 내역은 뭐냐, 그 다음에 어제에 비례해서 가동 실적이 어떻게 됐느냐, 또 정지가 많은 생산 설비는 뭐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시각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펌스하고 좀 같이 해서 저렴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한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높은 생산성과 품질을 실현하는 솔루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원재료 저 입고부터 제품 출하까지의 정보 그 심레스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지 없는 공장으로 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코스트의 가시화, 안전 업무의 코스트 절감, 그다음에 정확한 원재료 관리, 작업 미스 방지, 쾌적한 트렌드 실현, 자동화 지원, 그다음에 가동 상황의 가시화, 에너지의 가시화, 품질 역량 요인의 가시화, 지속적인 개선 활동의 실현, 뭐 이런 등을 통해서 이렇게 솔루션을 가지고 전부 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생산 관리 및 비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비용을 시각화하고 비용 차이 분석을 하고 집중적으로 비용 절감 활동을 구현함으로써 더 큰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스트의 가시화, 그래서 생산성, 그 아니요, 플랜, 두, 체크, 죄송합니다. 플랜, 두, 체크, 액션. 요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서 원가를 절감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 활동, 그다음에 원가 차이 분석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품목이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이런 걸 체크하고, 그다음에 여기 표준 원가를 또 설정을 해서 이걸 또 입력을 하고 해서 실제 원가를 좀 파악하는 것이죠. 이 표준 원가에 대한 게 차이가 뭔지, 뭐 이런 등을 이런 PCDA 사이클을 통해서 원가 점검을 해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햇삽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백업 장치인데, 햇삽 대응하는 과제, 과제 내용이 햇삽을 생각해서 어떻게 이거를 다 이거 활용해서 어차피 위생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내용 등등 해서 이 햇삽 대응에 대한 과제를 이 햇삽의 7가지 원칙, 뭐 이런 기준의 위생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백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설비의 데이터, 생산 데이터, 생산량, 그다음에 비가동, 또 등등해서 이런 파악이 현재 되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 시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각각 그 포엠에 입각해서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계 설비라든지 원재료 재료라든지 이 공정 관계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수시로 리얼하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뭐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사람이 문제인지, 기계의 문제인지, 재료의 문제인지, 이게 생산 방법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그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개선 실행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또 표준화하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사이클을 아까 PDC의 사이클을 돌아가는, 그렇게 해서 되풀이가 돼야 회사가 더욱더 비용이 절감되고 이익이 극대화되는 막 그러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식품 생산 관리 시스템 트레이스 아이 푸드 프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원자재 수령부터 제품 출하까지 공장에서의 상품의 이동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모듈 단위로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원료 수령 현장에서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을 오류를 방지하고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벨과 판지 상자에 인쇄된 날짜 하고 로또 번호 이런 걸로 스캐너 문자 인식 기술을 사용해서 데이터로 쉽게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료 그 수락 작업의 정확성과 단순화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식품 제조 현장에서의 원재료의 그 실수, 유통기간이 지난 원재료의 사용 방지 이런 것도 그 라벨은 그 원재료를 개봉하거나 분할할 때 발행되고 QR코드 정보는 오용과 측정 오류를 방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간단한 검사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개량하고 공급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입력 작업에 사람에 의해서 하는 실수를 방지하고 작업 그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의 어떤 그 차이가 있느냐 보면은 기간이 지난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원재료를 개봉할 때 어떤 그 작은 포장들의 어떤 라벨을 발행하고 QR코드의 정보로서 개량 작업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원재료의 그 잘못된 사용을 체크하기 함으로써 사용 이력을 데이터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정 그 투입 양과 실측 계량치와를 비교해서 정확한 계량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간단한 체크로서 그 습관화된 불 관습된 방법으로도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작업 기록의 데이터가 남지 않도록 만일 그 트러블이 있어도 이런 그 추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그 식품 제조업들이 다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필기 양식들, 필기 작업 같은 것을 전부 디지털화해서 양식 관리를 간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태블릿으로 다양한 형태를 쉽게 휴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사용하기 쉽게끔 이런 장표,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 거를 다 디지털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종이에 쓰는 게 아니고 전부 휴대폰이나 타블렛으로 전부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전부 지금 식품 제조 산업에 종이로 쓰는 그러한 작업들을 전부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으로 전부 입력을 해서 쉽게 이렇게 뭐랄까 작업하는 것도 쉽고 시간도 짧아지고 또 이런 것들을 노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소 식품 기업도 여러 군데 지금 더 다녀봤습니다만은 제조 현장이 이 강한 회사 이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삼정 OS가 정말 잘 돼 있고 또 지금 큰 그림, 빅피처, 스몰 스타트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은 전부 경영 실적이 좋았습니다. 물론 식품 제조업은 더욱더 열악한 환경입니다만은 작은 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개선 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안 되면 바로 이제 아니면은 바로 로봇하고
자동화에 관련된 것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로봇 자동화로. 네. 저가 이제 지금 별도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책하고 내용은 좀 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식품 제조업들이 10명 미만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로봇을 써서 저렴한 식품 제조용 자동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하면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우리 광주에 있는 공장인데 무등기업이라고, 여기 보면은 중소기업도 지금 이제 협동 로봇을 사용해서 현재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진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인원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로봇하고 자동화는 앞으로 현재의 어떤 핵심 포인트고, 이거를 피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이것을 또 한꺼번에 할 수도 없는 상태지만 우리가 공정별로 지원하든지, 보틀넷 공정을 먼저 하든지, 3D 공정을 먼저 하든지, 사람이 자꾸 안 들어오는 공정을 먼저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진행하게 나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본 것도 제가 리서치를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6년이 늦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6년 전부터 일본 식품 제조업들은 로봇하고 자동화를 지금 하나하나 추진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년이라는 것은 뭐 기간은 길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은 계속 좀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뛰어서 간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있던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키워드는 로봇입니다. 로봇이 정답이다. 그리고 자동화도 또 해야 된다. 로봇 자동화가 현재 지금 고령화, 그다음에 인력 부족 대책의 하나의 솔루션이다. 이렇게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식품 제조 현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결국 자동화, 그다음에 노동력 절감, 그다음에 숙련 기술에 대한 승계, 이런 것들이 세 가지 관점을 주로 일본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을 색깔 있는 물건으로 보는 관리자와 사람들이 현장에는 여전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로봇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목받는 로봇의 시대는 곧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봇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람이 작업하는 것이 빠르면 사람이 작업하고, 로봇이 작업할 수 있는 게 빠르면 로봇이 작업하고, 이런 협업, 인간 협동 로봇을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부 로봇으로 가야 된다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회사 제품에, 그 회사의 공정에 맞게끔 그렇게 자동화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강의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던 건데, 현재 식품 제조업들이 충원이 안 된답니다. 충원이. 힘들어서 안 한답니다. 작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힘든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식품 제조 산업의 회사들을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예요. 제가 대표이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작업자들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퇴사 안 하는 방법이고, 또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거다 이거지. 근데 식품 제조 공장을 보면은 로봇이라는 거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로봇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로봇이 있는 회사라면 왜 근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컨트롤하고 싶고, 자기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아, 저 회사가 로봇도 사용하고 있고 말이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야 또 취업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의 인해 전술입니다. 인해 전술. 식품 제조 산업은. 그래가지고 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 지금 오늘 참석한 하카오 도가자도 지금 글로벌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만한 제조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데 지금 전부 완바이 완 기계마다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게 제가 현장을 보고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지도하는 반장이나 직장, 주인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줄 건가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 현재 수작업하는 것이 보다 편하고 보다 간단하고 쉽게 개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아래 현장의 작업자들을 편하게 해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곧 자동화, 생산 효율화, 즉 보다 쉽고 보다 간단하고 보다 편하게 하는 그런 기본 사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생산 효율화 사례나 원칙, 스킬 같은 외형적인 것을 배워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작업을 편하게 하는 거, 이것을 저는 좀 많이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회사 여러분도 혹시 작업자가 지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근무하고 나갔습니까? 또 퇴직하면은 바로 충원이 됩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꼭 로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로봇 아니래도 간단한 어떤 치공구를 만들어서 1분에 1개 조립할 것을 1분에 2~3개를 조립할 수 있도록 이 개선하든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회사가 누가 와도 근무하려고 그러지. 지금 하남에 있는 떡 회사 회사는 나는 지금 발전이 없다고 봐요. 기존 정직원이 3명밖에 없는데 무슨 경쟁력을 올리고 품질을 올리고 가격을 줄이고 납품 기간을 줄이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내가 식품 제조업체에 갈 때마다 이거는 어차피 좀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간 것부터 하는 것도 필요하다. 돈 들어간 것도 해야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봐요. 식품공장 제가 그래도 한 10군데를 김치공장은 여러 군데 갔는데 김치공장도 이거 김치를 묶는 거 있어요. 나중에 포장해서 묶는 거. 이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 아줌마가. 그래서 이거 있다 이거 매듭 타이밍 하는 거 있다. 설비. 그거 간단하다. 얼마 안 들어간다. 그런 거 좀 사서 좀 주고 나면 에? 에? 아니 얼마나 작업자가 여기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묶는 거. 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이 묶어서 포장을 못 한대요. 양산에 있는 김치 공장인데. 그래서 이거 보여? 왜 힘드냐? 이렇게 보니까 다리와 허리에 이것도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 다리하고 허리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생산하다가 이 제품이 바뀌면은 또 설비 또 옮겨야 된대. 코드 빼고 이 스페이스도 적으니까 그런 거 작업하다 보면 이 다리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또 작업이 지금 빨리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납품은 좁으니까. 고객이 빨리 갔다 오라니까 이거 빠른 작업 속도로 인해서 늘 바쁘다. 여유가 없다 이제. 그 다음에 공장 3D 아까 말씀드린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공정들이 이미 있다. 그 다음에 또 간단한 생산 라인의 작업은 또 지루하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의미가 있나 하는 것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깨끗한 정장을 입으면 또 우울하다는 말도 하고 급여가 낮다는 거예요. 월급을 더 줘도 안 온대요. 하남에 있는 회사는 월급을 좀 더 줘봐라 그랬더니 월급을 더 준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안 옵니다. 아예. 기피합니다는 거야. 이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해결을. 그래서
식품 공장은 지금 가장 큰 게 이직률이, 사람이 안 들어와요. 이직률이 높고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다 이거야, 이 식품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가 전부 식품 제조하는 회사들의 어떤 경영자의 그것도 하나의 큰 숙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타파해야지만, 예? 뭔가 그 부가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예? 하이 브랜드, 중국이 안 만드는 어떤 그런 식품도 우리가 고품질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또 해외도 수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여기 숨 쉬고 나오고 또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러면 이 제품에 이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어떻게 해서 줄여야 된다고. 두 사람이 할 거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두 사람이 하도록 해야 된다.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세 사람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전에 또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예?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사람의 안전, 제품의 안전, 그다음에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생산성을 올리고 작업자도 충원이 되도록 잘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뭐 얼마나 힘든 작업들이 많겠습니까만은, 여하튼 그 식품 공장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나는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참, 저거를 이쪽으로 좀 아니, 안 돼도 돼. 이게, 됐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한번 보세요. 인구가 거의 지금 저기 언제야? 72년도부터 지금 100만에서 좀 떨어졌죠? 출생자 수가. 지금 그 2020년이 지금 봐요. 지금 100만에서 27만 5천.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애 안 나니까, 애를. 예? 애를 안 나니까 앞으로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의 일할 사람이 없는 거지 지금. 그러면은 지금 초등학교도 문 닫는 데가 있죠. 지금 서울에도 그러고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빈집이 많대, 빈집이. 다 이런 역량이다. 이게 지금 앞으로 그 식품 제조업 산업인데 할 사람들이 이런 추이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저기 내 지인이 만든 장표인데 이거 가져온, 내가 뭐 만든 건 아닌데, 하여튼 지금 2023년 아니에요. 이거 얼마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갈수록, 예? 고령화가 엄청 더 늘어난다. 고령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어떻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 앞으로 숙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식품 그 제조하는 업체들 앞으로 사람 못 구합니다. 앞으로 외국인도 안 옵니다. 외국인도. 예? 힘들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또 특히나 이거 저기 그 인기 없는 그 직종들, 제조업 직종들은 더 안 갑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을,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180도 생각을 바꿔서 뭔가 이런 혁신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인력 부족 시대, 앞에 보셨죠? 인력 부족 시대에는 결과적으로 로봇과 자동화, 이 대중화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를 하는 회사들은 살아남을 거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식품 제조업체에 인간 협동 로봇, 인협동 로봇, 협력 로봇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금액에서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저가 주어진 개인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더불어 사는 로봇 시대, 사람하고 더불어서 생산하는 로봇 시대,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생각을 해야 된다. 로봇이 머리를 깎여주고 샐러드를 만들고 소스를 뿌려주고 통락도 튀기고 칵테일도 만들고 서빙도 해주고 그다음에 설거지도 해주고 막 이런 날이 앞으로 곧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 15분 쉬었다가 좀 다시 또 이어서 마지막 시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